빠방하이, 드디어 반년 만에 꿈파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축! 투니버스 전성기에 라스트팡을 날렸던 전설의 애니. 어렸을 땐 이게 뭐 이리 재밌었는지 방심했다가 지금 다시 보면 킹받는 부분이 베리베리 많죠. 오늘은 빠방이들도 몰랐을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준비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PPL부터 스위트 요정의 비밀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꿈빛 파티시엘 충격 비하인드 탑5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초딩계의 김삼순으로 불리며 교실을 휩쓸었던 이 작품.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많은 아이들을 파티시엘의 길로 인도했죠. 진짜 꿈같은 이야기여서 꿈빛 파티시엘이라는 썰이 있는데요. 현실은 크리스마스 없어져라 하면서 중노동을. Anyway,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파티시엘이라는 직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디저트들 보세요. 안 넘어갈 수 있나요? 많은 판타지가 섞여있지만 디저트만큼은 현실 고증 제대로입니다. 이런 무난한 딸기 크레이프부터 아이싱 쿠키로 가득한 미니어처 과자집, 결혼기념 크로캉부슈, 프랑스식 왕관 케이크, 초콜릿 에펠탑, 각종 설탕공예 케이크까지. 이것들을 진짜 만들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꿈파 속 케이크들은 현역 파티시에의 협력을 받아서 현실성이 높고요. 실제 작품과 똑같이 만든 케이크도 많습니다. 경연대회 가보면 이보다 엄청난 케이크들도 넘쳐나죠. 하지만 절대 못 만들 것 같은 것 하나, 바로 초콜릿 드레스. 뭐 그냥 만드는 것까진 이해하겠는데요. 이걸 입고 춤까지 출 수 있다고? 아무리 봐도 무리수 같은데요. 이것도 실제를 모티브로 했다는 거 아셨나요? 이건 샬롱 드 쇼콜라라는 초콜릿 페어에서 매년 하는 행사 사진인데요. 초콜릿에 녹는 점을 올리는 방식으로 제조해서 체온에도 녹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 실제를 기반으로 한 건 또 있었으니 바로 푸딩. 네? 이 푸딩이 왜요? 여기에 PPL이 숨어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푸칭 푸딩이라는 브랜드와 콜라보를 했기 때문이죠. 국내엔 방영되지 않았지만 본편 앞뒤에 PPL을 방영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목소리가 조금 킹받는데요. 당시 초딩들 사이에서 푸칭푸르르 하면서 먹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죠. 한 에피소드에서는 파티시에르가 푸딩을 사 먹냐고 잔소리하니까 데코까지 해서 먹습니다. 살짝 동심 파괴네요. 참 무리수가 많았던 꿈빛 파티시엘. 진정한 무리수는 딸기의 입학 과정입니다. 사실상 입시비리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무것도 못했던 딸기를 미각이 좋다는 이유로 특례 입학시켰기 때문이죠. 그것도 세계적인 명문 학교예요. 팀도 오자마자 A그룹, 최고의 실력을 가진 스위트 왕자들과 한 팀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인데요. 감동을 줬다고 점수 많이 주는 건 부지기수이죠. 최종적으로 1점 차이로 패배. 하지만 노력이 가상하다는 이유로 원칙을 깨고 파리 유학을 보내줍니다. 와, 단지 딸기가 재능이 있어서? 그러기엔 의심 가는 정황이 많죠. 확실한 건 딸기와 요정계의 인연입니다. 딸기 할머니는 요정계에서 유명했던 파티시에르였습니다. 할머니의 딸기 타르트 레시피가 스위트 왕국의 궁중 레시피였으니 말 다했죠. 파트너 요정 마조람은 대박물관의 선대관장, 역시나 왕국에서 계급이 높은 요정인데요. 문제는 마조람이 할머니의 생전에 청탁을 받았다는 것. 딸기가 재능이 뛰어나서 파티시에르가 될 것 같다. 만약 스위트 왕국에 온다면 제대로 성장했는지 테스트를 해달라. 그 말이죠. 딸기에게 스위트 요정이 간 건 이 약속의 영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은 앙리 선생님과의 관계성. 일기 마지막에서 딸기 할머니의 담임이 앙리의 할아버지인 게 밝혀졌는데요. 앙리는 딸기 할머니에게서 배웠다는 썰이 있습니다. 평소에 딸기 할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다닐 정도면 이미 얼굴 포함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보통의 관계성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멘트는 아예 빼박입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가르친 것처럼 나도 딸기 너를 제대로 가르치겠다. 결국엔 처음부터 요정계, 학교에서의 특별 대우를 받은 거 아닌가? 라는 킹리적 가심을 할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때묻은 아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세요. 미친 클라스의 세인트 마리 학교 시설 한번 보세요. 교실도 널찍널찍하고요. 실습실도 넓고요. 학교 내에 초호화 기숙사, 카페, 과수원, 심지어 호수까지 있죠. 하지만 이런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학교에는 각종 유령과 괴물들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중 가장 유명한 건 유령의 전설입니다. 학교가 얼마나 넓은지 정원에서 길을 잃은 딸기, 여기서 얼어 죽는 건 아닌가 걱정하던 찰나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마리 루카스. 마리 루카스? 네,
앙리의 증조 할머니이자 세인트 마리 학교의 창립자인 그 마리 루카스였죠. 할로윈 기념으로 잠시 놀러왔다고 해맑게 얘기하네요. 깜짝 놀란 것도 잠시. 딸기는 마리에게 스위트 여왕이랑 정말 친구였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마리는 과거 이야기를 풀어놓죠. 어렸을 적 마리는 커다란 저택에서 메이드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정계에서 스위트 공주가 놀러오는데요. 마리의 케이크가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고. 케이크를 직접 맛본 공주는 감동에 빠져 종종 먹방하러 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공주는 왕위를 계승받아 여왕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오죠. 왕국 때문에 자주 올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소원을 하나 들어주기로 하는데요. 마리의 소원은 맛있는 케이크를 잔뜩 만드는 것. 그 덕분인지 메이드를 그만두고 차린 가게가 초대박이 납니다. 이렇게 소원을 이뤄가던 마리는 라스트팡으로 세인트 마리 학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학교 곳곳에 우정의 표시로 여왕의 동상과 초상화를 세웁니다. 너무 바빴던 탓이었을까요? 이 둘은 끝내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여왕은 마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인간계에 도착하는데요. 학교 안을 둘러보다가 동상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후 우정의 증거로 스위트 요정을 파견했다고 하네요.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물론 학교엔 마리 같은 착한 유령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원작에는 뱀파이어도 등장하는데요. 딸기 일행을 잡아먹으려다가 초콜릿 먹고 그냥 갔다고. 학교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도 애니화되면 재밌었을 텐데 아쉽네요. 지난 영상에서 스위트 왕국 계급제도에 대한 씁쓸한 이야기를 했었죠. 스위트 요정들이 꿈꾸는 건 궁정 파티시에가 되는 것. 그래야만 성에 입성하여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대부분의 요정들은 성박마을에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며 빠듯한 삶을 이어가죠. 이외에도 슬픈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왕이 편하게 앉아서 모으는 이 스위트 카드들. 이 카드도 최고 등급 골드까지 등급이 나뉘는데요. 맛있는 레시피는 인간계에서 뺏어온다는 거 아셨나요? 대표적인 게 딸기 할머니의 딸기 타르트 레시피이죠. 책에서 할머니의 레시피 부분을 찾을 수 없는 게 그 이유인데요. 훌륭한 레시피는 요정계 박물관에 봉인되고 인간계에서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딸기가 레시피를 찾기 위해 스위트 왕국으로 갔었죠. 스위트 요정들은 궁중 요리를 위해 힘들게 수련하는 건 물론이요, 왕국을 대신해서 레시피를 뺏어오는 겁니다. 스위트 요정의 수명이 너무 길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가장 어린 민트의 나이는 150살. 그런데도 어린아이 취급을 받죠. 글도 못 읽는 걸 감안했을 때 인간 나이로 7살, 최대 1600살까지 살 수 있는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인간계로 파견된 스위트 요정들은 파트너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국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수명이 긴 스위트 요정은 친했던 파트너의 죽음을 몇 번이고 경험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궁금증. 수명이 이렇게 기니까 인구도 많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스위트 요정들은 인간과는 달리 알에서 태어납니다. 다만 이 알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것.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는 달걀의 마을로 가서 고된 시련을 거쳐야 하죠. 이렇게도 알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5번이나 시도해도 못 받은 부부가 수두룩하다고. 이 덕분에 적정한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알면 알수록 요정계의 삶도 쉽지 않겠네요. 커뮤니티 게시글에 가장 많이 달린 댓글. 눈이 왜 이렇게 심하게 큰가요? 네, 꿈파 등장인물들 눈은 진짜 심하게 큽니다. 특히 딸기의 눈은 얼굴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집중해서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대체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이건 일종의 데포르메 기법으로 일본 애니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입니다. 달빛 천사, 슈가룬, 라라의 스타일기. 우리가 어릴 적 보던 애니의 주인공들도 다 그렇죠. 이렇게 된 데에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일본 애니계의 거장 데즈카 오사무는 백설공주 밤비를 보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나온 작품은 우주소년 아톰. 아톰의 폭발적 흥행으로 많은 작품들이 영향을 받게 되죠. 하지만 디즈니와 다른 특징은 눈만 큰 게 아니라 눈동자도 크다는 것. 눈동자가 거의 꽉 차서 시선 이동하려면 고개를 돌려야 할 정도입니다. 반면에 코랑 입은 엄청나게 작죠. 이건 서양과의 문화 차이에 기인합니다. 서양은 입모양으로 사람 감정을 판단하는 것에 비해 동양은 눈으로 감정을 읽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죠. 이모티콘만 봐도 차이나죠.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눈이 커진 건데요. 이건 2000년대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 마지노선에 걸쳐있는 게 꿈빛 파티시에. 방영 당시에도 눈이 너무 크다며 많은 디스를 당했는데요. 요즘엔 눈이 너무 크면 눈깔괴물이라고 욕먹는 추세라 이렇게까지 큰 애니는 많지 않습니다. 요즘 작가님 작품만 봐도 눈이 많이 작아졌죠. 결론은 작가님이 트렌드에 맞게 눈을 크게 그렸다. 디저트만 봐도 너무 재밌는 꿈파. 아직 애니화되지 않은 외전 스토리도 많은데요. 3기 나오면 정말 좋겠네요. 마무리. 아직 꿈빛 파티시엘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열라면?